일본 내에서도 이 중일 회담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일 정상회담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중국과 일본의 민감한 현안을 다 건드린 거예요,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중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현재 일본 내에서 정말 제일 어찌 보면 관심이 있다는 주제가 이거죠. 중국과 일본의 관계. 근데 이게 이번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그 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랑 만나가지고 아주 일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한국 내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물론 둘 다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뭐 이번에 무난하게 약간 넘긴 그런 게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 관계, 중국 관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한국 만난 거랑 중국 만난 게 너무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양쪽 다 뭔가 좀 약간 날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네요. 한국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었으니까 더욱더. 과연 어떤 내용이 일본에 나오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다. 이 두 명이 만나는 게 처음이죠. 이게 그나마 약간 웃음기가 있는 이 썸네일을 쓴 게 이제 후지TV인데 10초의 악수, 대화도 없다. 이 한마디로 이제 타이틀을 잡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뭔가 좀 이제 처음부터 약간 냉랭했다. 라는 식으로 일본의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한국이랑 정상회담을 할 때는 태극기에 목례를 하고 정상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중국이랑은 정상회담 할 때는 중공경에는 이제 목례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고 이제 그냥 무표정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작부터가 뭔가 한일 정상회담 때랑 느낌이 다르다. 그러네요. 이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는 그렇죠. 같이 조금 말도 하고 그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렇죠. 좀 시간도 길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제 조금은 이제 웃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뭡니까? 시진핑은 이제 시종일관 무표정.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사보다 여러분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이 외무성이 항상 이제 정상회담 있으면은 이거 사진 써가지고 내용을 보고를 하거든요. 이번에 뭡니까? 중국이랑 어떤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그나마 웃는 표정을 쓴 이게 사진이에요. 둘이서. 한일 정상회담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사진이랑 이 중일 정상회담 사진을 딱 보면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느낌이 나죠. 이게 일본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연합뉴스죠. 시진핑 다카이치 경주서 첫 정상회담. 협력 의지는 있지만은 온도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충 이 표정이네요. 그나마 웃으려고 노력하는 표정, 다 귀찮다는 표정. 예. 일본 내에서도 이 중일 회담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댓글도 2,400개나 달렸죠. 한일 정상회담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떤 얘기를 중국과 나눴는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 수상관저 이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우리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일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했는데 나오죠. 뭐 생가쿠, 동중국해 문제, 휘토류 문제, 일본인 구속, 일본인 셀러리맨이 뭐 스파이를 했다 이래서 중국에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남중국의 행동, 홍콩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뭡니까 북한의 그 납치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부터 이래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민감한 현안을 다 건드린 거예요 이번에. 한국 정상 때는 과거사에 과도 안 나오고 하하하 웃으면 돼. 그냥 중국을 만나자마자 이제 위구르, 티벳 이거 들고 오는 것도 엄청 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바로 들이밀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지만 정상회담은 기존에 어떤 게 주제 올 것이다를 양쪽 있잖아. 외무 대신 외무 장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대빵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읍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얘기 할지 알고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게 아까 다카이치 총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 한마디가 아주 일본 여론을 생각해서 그렇죠.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내용은 사실은 이시바 총리도 다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그 시진핑 주석이랑 만났을 때 사실은 했었는데 그때랑 내용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그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분들이 사나이짱이니까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지율 관리가 왜 잘 되냐면은 둘러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본에서도 과거 총리들 이런 걸 중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외교 다른 걸 통해라든지 외교 예. 라인이라든지 사실은 자료를 보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총리가 기자회견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신장 위구르 뭐 납치 문제 뭐 일본인 구성 문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놀랐다 플러스 아까 말했지만 노선이 확실하잖아요. 한국이랑은 좀 친해야 된다. 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한국이랑 친하게 하는 거고 중국은 그게 아니니까 할만은 해야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나름 호평입니다. 당장에 일본이 이거죠. 한국은 아사히가 보도를 했네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국이 지금 일부를 재개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현 등 10개는 아직까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와가지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수입해라. 이거 뭐 무슨 규정을 갖고 있냐. 수입해라 이런 말 하는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정상회담 이거 안 나왔죠. 일본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이걸 왜 건드렸을까라는 측면에서 싸우자예요. 그럼 중국은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시겠다. 해보겠죠. 침략 역사에 대한 일단 반성부터 해라. 일본은 전범국인데 다카이치 사나이짱 뭐 야스쿠니부터 이래가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안 보이네. 과거사 문제 잊었습니까 일본? 반성이 없는 민족이냐 이걸 이제 중국이 들고 온 거예요. 이것도 재밌죠. 왜? 한국은 그거 안 들고 왔잖아. 그죠? 한일 정상회담 두고 오면은 한일 정상회담 때는 과거는 놔두고 물다 미래를 보고 갑시다 이거였는데 중일은 만나자마자 이제 후쿠시마부터 해서 이제 나오고 신장 위구르 나오고 한쪽은 역사 문제 들고 나오고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좋게 가자는 게 없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거는 사이좋게 합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위로되네요 라는 그렇죠. 거. 예. 그런 주제를 많이 들고 왔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역사 문제를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 이행을 해라. 약속 이행. 일본이랑 중국이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이죠. 다나카 가쿠에 일본 옛날 총리죠. 1970년대입니다. 이때 중일 공동성명을 냈어요. 이 성명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의 중국을 일본은 지지한다. 대만은 중국 거다. 이거를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 대만 문제에 뭔가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 다카이치 사나이 자네는. 이러고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과거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은 친대만, 친미 정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과거에 이런 말 했죠. 지난 2011년 상케이 신문입니다. 대만의 유산은 일본의 위협. 즉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기본 일본에서 안보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 대만 문제 남일이 아니다. 이거는 일본도 좀 뭔가 행동을 취하던가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과거부터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전체적으로는 반 중국이면 친 대만 그런 좀 기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잊고 있지 않나요? 지금 총리? 옛날에 자네들이 하나의 중국, 대만 그거 인정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말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내정 간섭하지 마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좀 이제 메시지를 중국이 이렇게 내는 겁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면은 여러분 1970년대 중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힘이 같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여러분 경제력만 하더라도 이게 명목 GDP 중국 일본의 추계입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네요. 빨간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일본은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40년까지 간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정체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하나의 중국 저런 말 할 때 그래 니들이 뭐 하겠냐 약간 그런 입장도 있어도 사실은 이게 경제력도 그렇고 중국이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하겠냐 좀 맞춰주자 있었는데 이제는 컨트롤 안 되는 중국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그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도 이제 지정학적 입지에서 대만 유사, 일본 유사를 많이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대만과 일본과의 거리 때문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기 대만이죠.
중국, 대만, 그리고 이게 일본인데, 우리가 일본 뭐 도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일본 국경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최서단, 요나군이 있죠. 이게 대만이고, 이게 일본이에요. 대만꽃처럼 보일 정도 가깝네요. 일본 국경에 이게 몇 킬로 떨어졌냐? 110킬로 떨어졌어요. 110킬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방파제잖아. 대만이 여기 방파제 쳐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쪽에는 일본의 오키나와 쪽이 있잖아요. 좀 이제 안전한 건데, 근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네? 이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다카이 사나이는 대만 짱짱맨 어느 정도 품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다카이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아베다, 뭐 극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려 섞인 보도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대만에서는 어떤 보도가 제일 먼저 나왔냐? 잘 됐다! 일본이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총리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대만이 흔들리지 않는 친구라는 이제 이런 축전까지 바로 보내면서 대만 총통이 엄청 좋아했어요. 대만 언론 다 좋아했습니다. 현 전턴, 전 전턴. 그렇죠. 다 바로 트위터에 올리고. 왜냐면 20안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부른 간섭을 하면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이후는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알지만 그래 중국이 있으니까 어쩌겠니? 우리가 뭐 힘이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는 게 베스트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사이가 있잖아. 좀 불꽃이 튀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어느 싸움만 하고 헤어졌나요? 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미리가 보도했네요.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뭐다? 전략적 호혜 관계다. 이거를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과는 현실 노선,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이런 말이 있어? 예, 이게 여러분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예. 아사히가 보도했네요. 마법의 단어, 전략적 호혜 관계.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게 언제냐면은 2006년 아베 신조 총리, 후진타오 국가주석 사이에 사용된 게 처음입니다. 이때 아베짱이 만든 단어예요. 아니 이 단어를 왜 만들었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게 있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야스쿠니 참배를 2001년 취임 후 6회, 2006년 8월 15일까지 매년 야스쿠니를 간 게 고이즈미 주니치로란 말이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라가, 물론 한국도 반응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시에 고이즈미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파탄이 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고이즈미가 물러나고 다음 총리가 아베 전 총리 1기예요. 예. 우리가 역사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경제라든지 뭡니까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건 챙길 건 챙깁시다. 뭐 이렇게 말해봤자 입만 아프잖아. 어쩔 수 없어요. 입장이 다른 건. 근데 돈 벌고 싶죠. 우리도 돈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이거 줄 건 주고 합시다.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베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06년 때 이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엎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베 전 총리예요. 2013년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본인이 이제 뭡니까 전략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야스쿠니 안 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베 전 총리가 2013년 때 다시 한번, 이때는 자민당이 이제 재집권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야스쿠니를 갔는데 이때도 한번 난리가 나오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후 7년 만에.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권이 일본에게 실망했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말이 한번 왔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일본 총리가 아무도 야스쿠니를 가지 않습니다. 현직 총리는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 전략적 호혜라는 단어는 마법의 단어. 사이는 안 좋지만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해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이게 좀 다른 의미로는 화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중국이 지난 2010년 이후로 GDP 세계 2등이에요. 아베 전 총리가 전략적 호혜 관계를 꺼낸 거는 2006년입니다. 2006년은 일본과 중국은 아직까지 일본이 우위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과거에 말했던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본에게 우위성이라는 게 있었다. 경제적이라든지 뭐든지. 왜 일본이 더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략적 호혜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중국에게 어느 정도 먹힐까? 일본은 실제로 이게 이득이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좀 많이 있어요.
당장에 대만 관련해서도 일본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국방력, 중국의 경제력. 아시아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중국이 어쨌든 뭡니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좀 뭔가 강경 발언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간다 라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노선이 이번에 확실하도 들어보면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뭐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한국 가서 뭡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전체로 일본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잘 나왔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적어도 기존의 정권과는 다르다. 이거 아사히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 원래 여러분 중국이 일본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직전까지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만나기로 한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랑. 왜 나오죠? 장기 집권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일본 지금 나온 무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의 인기가 여러분 이번에 데뷔전일에서 더 올라갔어요. 일본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뒤에 그 아베 전 총리를 보고 있잖아요. 아베 전 총리가 여러분 몇 년 해먹었습니까? 9년 해먹었습니다.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를 보니까 저기 심상치가 않네. 오래 갈 것 같네. 그러면은 만나야지.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일본 내에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앞으로 좀 행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 일본 내에서는 그 호평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긴 집권 여당이 탄생할 수 있을 국제 대비 무대였다. 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좀 나오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 내에서 여러분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지층 자체가 한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본적으로 좋은 입장은 없습니다. 일본은 뭐 다시 뭐 전쟁 가능한 국가라든지 일본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단어에 좀 많이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한국과 중국을 좀 약간 얕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중국은 좀 큰 위협으로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번 에이펙 방문이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어쨌든 뭡니까? 실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알았어 받아줄게. 그리고 중국 만나서 실제로 약간 뭔가 이빨을 드러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할 말을 한다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반중 이 노선 자체가 일본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정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작용될지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본이 지금 뭘로 먹고 삽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관광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엄청 몰려오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 많이 오는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일본만큼 어느 정도 살게 됐다는 거 인지를 하는데 중국까지는 이게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에. 아직까지. 예.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몰려고 하면은. 그런 걸 보고 또 중국 사람들의 이제 흔히 말 관광객들의 매너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거를 뉴스에 많이 보고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중국 대표를 만나서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세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소위 후련한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략적 호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무표정 말고 조금 웃어야 돼. 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렇죠. 관광객분들도 와주세요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 싸우자라는 태도면 안 되니까 일본 내에서는 뭐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번 어쨌든 에이펙부터 예를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는 상당히 좀 호평이라는 게 이번 전체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입장이겠네요.